리게티가 AI 양자 컴퓨팅에 최적화된 회사이기 때문이죠. 큐비트 정확도만 어느 정도 확보되는 순간 이런 장점들이 폭발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광마입니다. 오늘은 리게티 컴퓨팅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팅 종목 중에서도 리게티는 찬반이 엄청나게 갈리는 종목이죠. 기간별 적정 주가 분석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커요. 제일 높은 거는 43불, 제일 낮은 거는 10.7불 정도네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리게티는 좋게 보는 측면과 나쁘게 보는 측면이 극명하게 갈리는 종목입니다. 좋게 보는 쪽에서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고요.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이런 거 볼 때는 나쁜 쪽을 먼저 짚은 후에 그 다음에 좋은 쪽에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는지를 보는 게 좋겠죠. 리게티는 현금 보유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쟁사인 IBM이나 구글은 빅테크니까 차치하고요. 리게티 입장에선 좀 기분 나쁘겠지만 엄마 친구 아들 격인 아이온큐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아이온큐에 비해서도 현금 보유량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현금 보유량이 왜 이렇게 위험 수준으로 적은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하나 터치해 보죠. 현금 보유량이 적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장부터 꼬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운이 없었죠. 아이온큐는 2021년 상장이어서 리게티에 비해서 고작 1년 먼저 상장했지만 사실 2021년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어요. 아이온큐는 스펙 상장이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스펙 상장이 굉장히 각광받았거든요. 금리도 굉장히 낮아서 유동성 장세였었죠. 그에 비해서 리게티는 고작 1년 차이로 2022년 상장인데 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상장을 했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그 직후에 리게티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곧 스펙 거품 붕괴가 있었고요. 이때 성한 요청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때 리게티 예상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이 소멸합니다. 여기부터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거죠. 단순 운이 안 좋았던 거야 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것도 회사 능력이라서 할 말은 좀 없긴 합니다. 제로 투원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터 틸이 쓴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서도 상장 시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상장은 시장 상황이 성공의 99%를 결정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리게티는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또 경쟁사들이 빅테크인 것들도 불운한 점 중 하나죠. 양자 컴퓨팅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칩 구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각 구현 방식은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게티는 초전도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초전도 방식의 핵심 기술은 이 정확도를 얼마나 높이냐는 겁니다. 구글이나 IBM은 99.9% 이상? 아니면 이 수준 정도인데 리게티는 99.1%에서 99.5% 수준이죠. 0.8% 정도면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킬 때 그 줄 단위로 실행을 시키잖아요. 100줄짜리 코드를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IBM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99.9%의 100승, 약 90.5%인데 비해서 리게티는 99.1%잖아요. 그러니까 100줄짜리 코드면은 99.1%의 100승, 즉 40.5%죠. 40.5%면 동전 던지기보다 확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좀 실용화하기에는 모자른 수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아이온큐나 구글, IBM은 토탈 솔루션 같이 풀스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리게티는 칩에 집중하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시장의 니즈를 캐치하는 센스나 영업력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봉이 김선달 장사 잘하는 그런 봉이 김선달이어서 돈이 많은데 리게티는 양자칩 깎는 노인 느낌이에요. 지금까지는 리게티의 부정적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리게티는 시장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AI에서 양자 컴퓨팅 이용하는 것이 현재 양자 컴퓨팅에 기대되는 영역인데요. 리게티가 AI 양자 컴퓨팅에 최적화된 회사이기 때문이죠.
큐비트 정확도만 어느 정도 확보되는 순간 이런 장점들이 폭발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굿뉴스가 있는데요. 이미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99.9%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거 2026년 3월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때랑 같이 발표되었었죠. 근데 실적 발표가 너무 기대보다 낮게 나와서 주가는 이 프로토타입에서 정확도 달성의 깊은 소식을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은 리게티가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신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칩렛, 양자칩의 레고 같은 건데요. 기존에는 통짜로 만드는 방식인데 기능별로 작은 칩 조각들을 따로따로 만든 후에 하나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이 칩렛이 왜 좋냐면요. 일단 수율이 되게 극대화돼요. 뭐 반도체 기업들 얘기 들어보시면 항상 수율 문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미세 공정 불량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1억짜리 조각상을 딱 깎다가 마지막에 코끝이 살짝 깨져서 전체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칩렛은 이런 게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칩렛을 쓰면은 무한한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100Q짜리 칩렛 10개를 붙이면은 1000Q짜리로 만드는 바로 속도감 있는 스케일업인 거죠. 남들보다 빠르게 덩치 키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압도적 가성비인데요. 칩렛을 쓰면은 비용 효율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이걸 하고 싶겠죠. 그래서 구글도 결국 칩렛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리게티가 이미 칩렛 설계에서 특허를 선점했기 때문에 이 구글은 이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칩렛 방식에서는 리게티가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이 칩렛 덕분에 AI 연산에 최적화된 설계가 가능한데요. 칩렛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양자 머신러닝, 즉 QML에 특화된 구역으로 조립할 수 있어요. 즉 데이터 저장, 수학적 계산 같이 양자 머신러닝에 특화된 부분들을 칩렛 단위로 조립이 가능한 거죠. 마치 컴퓨터에 CPU와 GPU가 따로 있듯이 양자칩 내부에 QML 전용 가속 구역을 배치해서 이런 AI 연산에 최적화된 양자 컴퓨팅 체계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또 리게티의 AI 양자 컴퓨팅 QML 직접 재산권은 업계 최고 수준인데요. 이 밑에 표를 보시면은 특허 개수는 좀 적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특허는 되게 많은데 대학 실험실에서 나온 특허들 같이 숫자만 늘리는 것이 많아서 좀 실용성이 떨어지거든요. 이에 비해서 리게티는 실용화 레벨의 특허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어 보여도 AI를 하려면 리게티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안 거칠 수가 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들 특허는 메뉴 1000개짜리 뷔페라고 하면은 리게티는 10개 메뉴로 승부 보는 미슐랭 레스토랑 느낌인 거죠. 특히 칩렛 구조에서 AI 돌릴 때, 그러니까 GPU, QPU 연계에서는 빛을 보는 특허 위주로 포진해 있어요. 엔비디아랑 찰떡처럼 붙어서 QML 양자 머신러닝 하는 데 있어서는 리게티를 따라올 곳이 없는 거죠. 또 리게티의 장점은 속도예요. 원래 이 초전도 방식이 아이온큐 같은 이온 트랩 방식보다는 속도가 빠른 게 굉장히 이점이거든요. 근데 리게티가 속도가 장점이라고 하는데 큐비트 자체 속도는 구글보다 좀 느리네요. 그럼 이거 장점이 아닌데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단순 속도로는 구글이 빨라요. 이건 팩트죠. 근데 리게티가 속도가 장점이라는 거는 큐비트 속도도 빠르지만요. 이 칩의 속도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GPU랑 QPU, 양자칩 대화 속도까지 포함해서예요. 얘네가 쓰는 QCS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요.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클라우드를 거치는 원거리 방식 대신에 QPU 바로 옆에 GPU 서버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AI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구글이나 IBM도 그냥 옆방에다가 AI 학습 서버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글이나 IBM은 설계 자체가 QPU 하나를 그냥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보았지 독자적인 서비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AI 학습 서버와 QPU와의 연결이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뭐 보안, 가상화, 네트워크 계층 다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방에 QPU를 놔도 데이터가 이동할 때 거쳐가는 과정은 그냥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랑 똑같습니다. 근데 리게티는 칩 제조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GPU랑 더 빨리 데이터를 주고받을까 요 고민을 해서 제어보드를 직접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인 옆방이 아니라 진짜로 다이렉트 통신을 GPU랑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GPU랑 양자칩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표준 NVQ 링크를 만들었을 때 누가 같이 할래 했을 때 리게티가 저요 하고 자기네 집 아키텍처 열쇠를 통째로 넘겨준 이유가 이거예요. 리게티 자체가 원래 이런 비슷한 다이렉트 연결에 몰빵한 회사기도 하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리게티랑 엔비디아랑 협력 관계가 정말 좋습니다. 구글이나 IBM 같은 빅테크들은 자체 생태계가 있다 보니 쉽사리 엔비디아 다이렉트 연결 표준을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리게티는 아예 뭐 설계부터 이런 다이렉트 연결을 가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몸이 가벼운 애들이다 보니까 엔비디아와의 표준 통합에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장은 두 개로 양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구글 제국, 그리고 vs 반구글 연합군. 구글이 앞에서 보다시피 하나하나 성능도 좋고요. 수직 계열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구글 연대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시스템 연대예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락인 돼버리는 불안한 점이 있어요. 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락인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반구글 연합군은 표준을 만들고 그 표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하드웨어, 양자통신, 소프트웨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구글 연대 쪽을 좀 더 좋게 보긴 하는데요. 이게 뭐 논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엔지니어링 역사를 보면은 항상 개방형이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천재보다는 오픈해서 여러 명의 준재들이 붙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적어도 컴퓨팅 엔지니어링 역사에서는 정설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뭐 리눅스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뭐 이건 구글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도 개방형이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오래전에는 IBM도 이 방식으로 해서 애플을 이겼었었죠. 그래서 반구글 연합군에서 리게티는 여기서 가장 말도 잘 듣고 빠른 하드웨어 파트너의 역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리게티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리게티 하면은 M&A 물망에 오르는 단골 종목이라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회자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시가총액이 한 8조 원이거든요. 근데 매출이 하나로 치자면 한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PSR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회사를 피인수 기업의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허락해 줄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리게티가 시가총액이 획기적으로 내려갈 거냐? 그것도 아닌 게 얘네 기반이 AI 시대에 너무 좋잖아요. 얘네 AI 관련 엣지가 너무 탐나니까 냅두기도 애매하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 관심이 많은데 리게티가 아키텍처도 너무 잘 맞고 엔비디아가 없는 양자칩 생산 기술도 빠방하잖아요. 탐이 많이 나겠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저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아마 인수합병은 부담스러워서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은 지분 관계 성립은 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기술이 탐날 때 직접 M&A 하는 경우는 굉장히 초기 기업 아니면은 몸이 가벼운 기업들만 M&A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커진 기업들은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이제 리게티 주가가 지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언제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큐비트의 정확도 상승입니다. 99.1%에서 99.9%로 상승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리게티가 프로토타입에서는 99.9%의 정확도가 성공했다고 26년 4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프로토타입 뿐만 아니라 상용칩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주가 상승 최초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정확도 상승을 기초로 실질적인 시스템 판매 계약이나
아니면은 대형 테크 기업의 지분 투자가 뉴스 등이 하나하나 나온다면은 리게티의 주가 전성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게티에 대한 제 분석이었고요. 제 의견은 참조로만 하시고 어디까지나 주식 투자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